여보세요? 네, 네, 윤석이가요? 전화기를 든 내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성우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그가 전하는 소식은 더 무거웠어요. 고등학교 동창 윤석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습니다. 가남이었대. 본인도 얼마 전에 알았다더라고. 가족들한테도 제대로 말 안 하고. 갑자기 악화돼서 그렇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성우의 한숨 소리. 나는 멍하니 거실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17분. 평범한 가을 오후였는데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윤석이, 김윤석. 고등학교 시절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 많던 녀석이었죠. 축구도 잘하고 공부도 곧잘했고 무엇보다 사람 대하는 게 참 좋았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이 언제래? 모레 오전 11시.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이야.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우리 나이에 친구가 먼저 가면 참 허망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친구의 부고는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내 차례도 언젠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도 윤석이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죠. 어머, 그분이. 아직 젊으신데. 장례식 가봐야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미. 이정미. 고등학교 시절 내가 짝사랑했던 그 여자애. 정미는 윤석이를 좋아했었죠. 우리 반 여학생들 대부분이 그랬지만 정미는 특히 더 티가 났어요. 나는 멀리서 그런 정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고백할 용기도 없었고 윤석이 옆에 서 있는 정미를 보면 나 같은 놈은 끼어들 자격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후로 정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장례식장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친구의 장례식을 앞두고 옛 짝사랑 생각을 하다니.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와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접수대에서 박명록의 이름을 적고 빈소로 들어갔어요. 영정 사진 속 윤석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훤칠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주에게 절을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석이의 부인인 듯 했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수척하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주 옆에는 20살 정도 돼 보이는 아들과 딸로 보이는 젊은이들도 서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물러나 성우와 다른 동창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야, 너도 왔구나. 진짜 오랜만이네. 윤석이 부인 처음 봤어? 응, 처음이야. 윤석이가 결혼 소식도 제대로 전하지 않았잖아. 동창 몇 명이 모여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 소주를 따랐고 우리는 윤석이를 추억하며 잔을 기울였어요. 그나저나 윤석이 젊을 때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요즘 암이 워낙 많이 걸리잖아. 조기 발견 못하면 어쩔 수 없지.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빈소 입구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여자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은 머리가 반쯤 센 여자. 그런데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를 올리는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미였습니다. 이정미.
내가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그 여자. 50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물론 많이 변해 있었지만 그 눈매만큼은 여전했어요. 가늘고 또렷한 슬플 때 더 아름다워 보이던 그 눈. 정미가 절을 마치고 상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윤석이의 부인이 정미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 나지막이 말하는 것 같았는데 정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한 번 더 숙였어요. 긴장감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그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미는 빈소를 나와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어디가? 성우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미의 뒤를 따라갔어요. 복도 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미가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미야. 내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정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그리고 나를 알아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현수야. 정말 현수야? 세상에. 정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50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나는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정미는?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너, 윤석이랑 연락하고 지냈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도 오늘 부고를 보고 알았어. 신문 부고란에서.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나는 윤석이가 진작에 죽은 줄 알았어. 뭐? 내가 놀라서 되묻자 정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거든. 교통사고로.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 윤석이는 멀쩡히 살아있었는데요. 동창회에서도 가끔 얼굴을 봤고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을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윤석이는 계속 살아있었어. 우리 동창회에도. 나한테는 죽었어.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현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 윤석이 장례식에 온 건 그 사람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게 아니야. 확인하러 온 거야. 정말로 죽었는지. 정미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무슨 확인?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몰랐을 거야. 아무도 몰랐을 거야. 정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너무나 맑았고 그 맑음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결혼했었어. 윤석이랑 나. 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후에. 20살 때 결혼했어. 부모님도 모르게 몰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미와 윤석이가 결혼했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왜 윤석이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 딸이었어. 정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이는 그 사람은 나를 버렸어. 임신 5개월 때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나중에 들어보니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그 여자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대. 그럴 리가.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어.
나는 바보같이 그 사람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아기 낳고 혼자 키우고 그렇게 10년을 버텼어.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10년 후에 윤석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 그리고 오늘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 정미의 고백을 듣고 나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이가 그런 인간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밝고 착했던 친구가 여자를 임신시키고 버렸다니. 그 딸은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40이 넘었지. 결혼도 했고 손자도 봤어. 잘 살고 있어. 다행히도. 엄마를 닮지 않고 강하게 자라줬어. 아빠 얘기는 했어? 했지. 다 말했어. 내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우리를 버렸는지. 딸아이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 특히 사춘기 때. 하지만 지금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정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현수야. 오늘 부고를 보고 너무 놀랐어. 30년 전에 죽었다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었다니.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어. 윤석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장례는 이미 끝났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때 딸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믿어버렸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윤석이 본인이 시킨 걸까요? 빈소에서 본 여자 윤석이 부인 말이야. 그 사람 표정 봤어? 정미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뭔가 아는 것 같더라. 너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 여자. 혹시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여전히 조문객들로 붐볐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현수야. 정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윤석이 부인이랑 얘기 좀 해볼래. 진실이 뭔지 알고 싶어. 5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속고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 억울해. 지금? 오늘? 응, 오늘. 장례식 끝나고 정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나는 말리고 싶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좋지 않다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표정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어요. 50년 동안 쌓였던 상처, 30년 동안 믿었던 거짓말,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죽은 첫사랑.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같이 있을게. 내가 말했습니다. 정미가 고맙다는 듯 눈빛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윤석이의 부인은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실례지만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윤석이의 부인,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정미와 나 그리고 수진. 우리 셋은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상담실 같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됐습니다. 무슨 일로? 수진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정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정미라고 합니다. 고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수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는 결혼했었습니다. 정미의 말이 떨어지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 말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혼인신고는 안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부부였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딸이요. 알고 있습니다. 수진의 대답에 정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결혼 전에. 젊을 때 실수로 여자애를 임신시켰다고 하지만 책임지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그 여자는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죽었다고요? 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거의 일로만 생각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장례식장에서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사진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남편 책상 서랍에 숨겨둔 오래된 사진. 교복 입은 여학생 사진. 뒷면에 정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죽을 때까지 간직했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아이 둘 낳고 평범하게 살았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족한테 잘했고 성실했고. 그런데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남편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30년 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정미 씨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라고 친구한테 부탁했다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랬대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자기를 찾을까봐. 무서웠대요. 자기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는데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칠까봐. 그래서 당신이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거짓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대요. 정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얼른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정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제 인생을 뭘로 본 거예요? 제 딸의 인생은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사람은 알기나 했을까요?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해요. 남편이 돌아가기 전에 당신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대요. 끝까지.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나는 정미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정미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또렷했습니다. 딸한테 다 얘기했어. 정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진짜로 죽었다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배신했는지도. 딸이 뭐래? 울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행이래. 그런 아빠 없이 자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엄마 혼자서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정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 현수야. 윤석이를. 50년 전 어린 나를 버린 것도 30년 동안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도 끝까지 비겁하게 도망간 것도 아무것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용서 안 해도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나는 그 사람이 죽어서 조금 후련해. 이제 진짜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었잖아. 그게 더 괴로웠던 것 같아. 정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현수야, 너는 나 좋아했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눈빛으로 알지. 고등학교 때 너는 날 볼 때마다 그런 눈으로 쳐다봤어. 나는 알았어. 근데 나는 윤석이한테만 눈이 멀어 있었지. 정미가 미안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고백했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글쎄, 나는 윤석이처럼 멋있지도 않았고 집안도 별로였잖아. 그래도 너는 착했어.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고, 윤석이처럼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흘러갔고, 이제 우리는 모두 늙었습니다. 정미도 나도 그리고 윤석이도. 있잖아, 현수야.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고, 그 사람은 날 철저하게 지워버렸어. 나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실수였던 거야. 지우고 싶은 과거.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실수가 아니었어. 윤석이가 비겁했던 거지. 책임질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야. 하지만 너는 딸을 훌륭하게 키웠어. 혼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나는 아내랑 둘이서도 애 키우기 힘들었는데 너는 혼자서 해냈잖아.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50년 만에 듣는 위로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나는 정미에게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이제라도 연락하고 지내자.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옛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좋잖아. 그래, 그럴게. 정미가 웃었습니다. 50년 전 고등학교 복도에서 봤던 그 밝은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소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석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정미 앞으로 쓴 편지. 하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채 서랍 깊숙이 숨겨둔 편지. 정미 씨한테 전해드려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 편지에는 아마 윤석이의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정미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까요? 정미 씨한테 물어보세요. 받고 싶은지. 내가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정미에게 연락했고 정미는 편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편지 읽었어. 뭐라고 쓰여 있었어? 사과, 후회, 변명, 그리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 정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50년 전에 했어야 할 말들을 이제 와서 편지로 남겨놨더라. 비겁하지? 그래. 근데 말이야, 현수야.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 윤석이가 적어도 나를 잊지는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나는 그 사람 인생에서 지워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남아있었나 봐. 용서한 거야? 아니, 용서는 안 해. 절대.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5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이제 진짜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윤석이, 정미, 수진. 그리고 나.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윤석이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결국 그 과거는 죽는 순간까지 그를 따라다녔어요. 정미는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30년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50년 동안 간직해온 짝사랑을 다시 만났고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었고 살아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는 독이 되고 침묵은 때로는 거짓말이 됩니다. 윤석이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미에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그녀의 딸과 손자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도 함께 왔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우리 이제 자주 만나자.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정미야. 우리 이제라도 좋은 친구로 지내자. 앞으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자고. 창밖으로 겨울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정미도 나도 그리고 남겨진 모든 사람들도. 죽은 사람은 떠났지만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까요. 용서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결국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것. 정미와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십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해요. 5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진짜 친구로서의 대화들. 윤석이는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